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또 사회적인 여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도 전부 다 초라해질 만큼 약화됐죠. 거의 한 명 낳고 또 낳지도 않고 하면서 가족이 뭐 3명 가족, 4명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초라한 가족이죠. 가족 수가 적은데 가장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가장이라는 게 권위가 혹은 가장의 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그 가족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의 구성원은 가족들 속에서 안전과 안정 속에 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가족은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탄생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가장이라는 힘이 약해졌지만 가장이 가족의 대표성도 있고요. 가족을 경영도 있고요. 경영도 있고 가족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돈이 참 중요시한 세대에 살면서 각자는 가족 구성원이지만 개인은 각자 자기가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돈 버는 일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은 자기 삶에 대한 무한정의 어떠한 책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호적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호적법이 개정되고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뭉치고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시작한 1월 초인데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어떠한 단합, 뭉치고 이렇게 서로 위하고 서로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올 시절 때 얻는 의미,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가장은 만약에 어떤 가족의 가장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가장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가장이란 주제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삶이 가장의 어떤 가족이라는 어떤 아주 조그만 최초의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를 대표하는 가장이
그 단체를, 단체가 잘 갈 수 있도록 뭔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스스로의 역할도 없고, 그 대표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고요. 개인의 외로움이고, 또 각자 개인의 인성이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찢어지는, 소위 부부가 살다가 그만 중간에 헤어지는 그러한 많은 케이스들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힘이 세고 가족에서 든든하고 가족관계 단합이 된다고 하면 그 가족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인생길을 지치는 것을 조금은 가족께 의지해서 또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가족 간에 이렇게 그 화기애애한 그 재밌는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살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이 가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가장도 있고 명목상의 가장도 있고 그럴 거예요.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라는 어떤 단위체가 똘똘 뭉치고, 그리고 가장의 올바른 어떤 의사결정과 또 가장이 열심히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문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이 어떠한 그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은 조금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조금 안정된 가족을 구성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가족에 대한 그러한 그 결과치가 결혼을 해서 안전하게 가족을 구성해내 살고 있는 퍼센트와 살다가 부부가 헤어지는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조금은 그 부부로 사는 그런 것이 조금 세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절반은 부부로 살고 절반은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함께 하게 되면 좋겠어요.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 사회, 문화로서의 어떠한 가족의 경제, 가족의 사회, 문화, 뭐 이런 것 전반에 그 어떠한 경영, 관리, 통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2살이 됐습니다. 33에서 62살이 새해가 돼 62살이 됐는데 세월이 무척 빠릅니다. 소위 저는 이제 가장이라는 그러한 적시적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의 힘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가장의 힘이 없을까요? 혹시 다른 남편들이 무능해서 가장의 힘이 없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그 가족의 어떤 어떤 전통과 역사성 이런 게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시골에 어떤 그래도 명망가가 있는데 그 명망가도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치가 우리는
반절은 이혼하고 반절은 자살한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 가족의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각자 개인으로 자신의 앞가림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어떤 구성체를 위해서, 가족이라는 어떠한 단위체를 위해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의 능력과 성취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본주의 속성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것이 가족과의 무관하게 작동이 되면 가족은 그만큼 약화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 수가 많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만큼 인생길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가족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어떠한 개인이, 가장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닌 그 밖에서 경쟁력에 살다 보면 시간과 그리고 어떠한 그 행동이 가족이라는 그런 공간에 그 가족의 어떤 단위체를 희생하면서 모두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개인이 가정의 어떠한 존재, 어떤 필요성을 무시하고 살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은 혹은 가장이 혹은 맞벌이 부부가 그러한 그 개인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개인의 어떠한 그 성취감을 위해서 가족은 희생을 합니다. 근데 이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개인으로부터 끝나지 절대 가정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왔던 이혼율 반반, 이혼과 결혼생활 반반인 결과치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62살이면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하고 집에 와서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퇴직에 와서 본 저로서는 가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사회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어떠한 그 익스큐즈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크게 약화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2살에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돈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시간을 모두 돈 버는 데 쓰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가장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가 가장일까요? 남자가 가장일까요? 여자가 가장일까요? 조선시대는 상당히 명확하게 그게 결정이 됐지만 지금은 가장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생하고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을 모두 챙기고 그러한 사람이 가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그 가장은 어떠한 그 남편이나 아내든 즉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든 것을 가족 주체적 가족이란 단위체로서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은 가족의 중심이고 가족을 대표하며 또 가족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무탈하게 잘 성장하게 관리하고 의사결정하고 도움을 주는 그게 가장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62살까지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개인이든 모두가 가정의 어떠한 그 복, 가족의 복을 쓰는 거잖아요. 그 복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족이 만들어 놓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와 무, 유는 돈일 것이고 무는 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나눠 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은 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복을 쌓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복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요? 가족관계에서 복을 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조선시대를 말하면 효입니다. 이 효라는 이 단어가 지금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효는 한 개인의 어떤 깨달음의 결과물이거든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공양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며느리는 가족관계에서 시부모를 공양했어요. 그러면 시부모는 그 며느리의 고마움을 느껴서 며느리가 탄생시킨 그 자식들을 위해서 신부가 늙어가면서 뭡니까? 무의 영역이죠. 복을 자식들에게 내릴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성장하며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절대로 가족의 지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외롭거든요. 힘에 부치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은 음으로 양으로 가족의 에너지를 씁니다. 제가 61세 살아보니까 이제 저는 어른이고 가장이라는 어쨌든 사회 문화적 어떤 육체적가 됐을 때 됐는데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기의 개인의 모든 개인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남겨서 가족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 하루 24시간 살 때 모두가 개인적 관점으로 움직이면 가족에서 사는 사람은 질립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 행복이라는 추상적 용어가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가족 행복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고 내면을 다 공개하면서 따뜻함을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것 못하면요, 단절의 이혼 쪽으로 가거든요. 어리석죠. 쭉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길이 뭐가 나고 자기의 어떤 둥글둥글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0%의 어떤 결혼 생활과 50%의 이혼 생활인데 자기가 둥글둥글하게 원만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는 거죠.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고. 우리는요, 부모가 늙었을 때 성인이 된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도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족의 결과물이 50대 50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금 30대 결혼 정년기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드는 것을 말이죠. 내가 과연 악마인지,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악마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이혼한 중에 내가 이혼의 문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와 이혼한 그자가 그쪽이 나를 이혼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장으로서 저는 62살이니까 가장 맞죠. 어떻게든 제가 살면서 그 직장생활 하면서 개인으로 살았던 나를 이제 온전하게 가족과 함께 단합하고 어떻게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 안에서 든든하고 가족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둘이 둥글둥글하게 성장을 해서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나로 살 수 있을까요?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2025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나이 62세입니다. 가족 이제 늙어가면서 어른으로서, 내 가족의 어른으로서 이 가족이란 개념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어떻게든 지지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은 태어나면서도 첫 번째로 가입되는 단체입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은 가장이 된다는 것, 어떤 그 직장이든 국가든 단체든 장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어그러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니까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그거를 되살려서 좀 가족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쓰려면 인문학적 요소, 철학적 요소, 정신적 요소, 깨달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장은 어른입니다. 어른은 성장의 결과물이에요. 나 62살이니까 62살의 성장에 걸맞는 그러한 가장과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지금 62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62살이 되어 보니까 자식들은 이제 30대가 되겠죠. 정말 자신의 가족을 또 결혼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겠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면서 정신없이 가는 것을 봅니다. 똑같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가장인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장이 계속 돈만 벌어야 될까요? 가장은 그 가장의 그 자리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가정이 있을까요? 가장이 있다는 것은 가족을 올바르게 데리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두툼하게 그렇게 사는 게 가장이 아닐까요? 어떤 곳에 가장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이 사라지면 그 가족은 질이 멸멸해지거든요. 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가족 쪽에는 가장이 있고 이혼한 가정 속엔 가장이 없을까요? 가장이라는 것은 우리 그거거든요. 우리 다교사회에서도 인간이 부를 때 암탉, 수탉이라고 안 해요. 수탉은 장닭이거든요. 암탉은 암탉이에요. 장닭이에요, 장닭. 장닭은 뭘까요? 닭들의 사이에서의 대장닭이 가장이거든요. 그 가장이 있는 닭장은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닭장은 그 속에 사는 암탉도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있습니다. 숫소, 암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소, 암소라고 합니다. 왜 황소라고 할까요? 왕이죠, 왕. king.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렇죠. 아들도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남, 차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도 사실 장남에게 의존하기를 역으로 그렇습니다. 장남이 잘 돼서 내가 늙어갈 때 조금 든든한 늙어가는 그 환경이, 가족과 가정이 좀 든든하길 바라기 때문에 장남, 장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꼭 경제적 그런 것으로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바로 서 있으면 그곳에 참이 생기거든. 그러나 가장을 무너뜨려 버리면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족의 기준점이 사라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도 그래요. 회사를 끌고 가는 리더의 철학으로 그 회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의 가장은 그 가장의 철학과 정신력 그리고 조상의 힘까지 합쳐서 그렇게 가족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가장이 올바르면 절대 이혼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이 올바르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올바르지 않은 요인 중에는 가장 스스로 둥글둥글하게 인생을 닦지 못한 원인도 있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가장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가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중을 해주냐면, 존중해주면 내가 못났나요? 그게 아닌데, 존중을 해준 이유는, 권위를 주는 이유는 가장이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정신력으로 참의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의 참의 기준점, 그 가족의 참의 기준점을 가지고 애단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가장이 내 생각에 이런 철학적 기준점은 너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지리멸멸 해버리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고 가족 국가였습니다. 그때 가장과 장남과 이런 게 권위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리고 장남과 가장의 권위가 가족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의 권위로 그 분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이 힘도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혼한 쪽은 아까 말했듯이 장딱이 없는 거죠. 암놈 순놈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는 그렇습니다. 현명한 자는 리더를 세우고 리더들 도와서 리더의 기준으로 일사분할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리더를 내리고 혼란스러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가족의 가정이 가장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힘을 가지면 절대로 그 가족은 지리멸멸하지 않습니다. 가장이 살아나야 돼요. 가장이 살아나야 우리는 다시 건강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고 가족 중심의 행복한 인생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구 문제와 이 이혼 문제와 막으려면 가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가장을 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형성된 그 조직, 단위 체계에서 가장은 왜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을 무시하면,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가장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절대로 평안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성장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가족적 웃음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의 권위와 가장을 지지하고 가장을 존경하면서 가장에게 덕이 생기게 하고 가장에게 안전과 안전성에 여유가 생기게 만들어 줘야만이 그 권위로 가족을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